진더브레 9월 25일 오늘도 최저 5도 최고 16도로 온도는 계속 비슷합니다. 바람 많이 불고요. 버스를 타고 올드타운에 갑니다. 약토야대 앱을 보면 버스가 움직이는 게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버스에서 내렸더니 이렇게 크라신스키 광장의 모형도가 있고요. 이제 바르샤바 업라이징 모니먼트랑 대법원 건물이 함께 있습니다. 1944년 폴란드는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는데요. 그때 일어난 바르샤바 봉기를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이렇게 하수도로 들어가는 봉기군과 전쟁에 뛰어드는 바르샤바 봉기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울이 조각되어 있는 대법원 건물도 멋있는데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중세 요새 바르바칸입니다. 서울에 한양 도성이 있다면 바르샤바에는 바르바칸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히틀러의 명령으로 도시 전체가 거의 파괴되었던 바르샤바. 주민과 예술가들이 협력해서 과거 사진과 그림들을 참고해 거의 100%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곳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바르샤바 왕궁에서 바르샤바 대학 옥상 정원까지 13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옥상 정원 중 하나인 바르샤바 대학 옥상 정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유리 패널과 메탈 구조물이 같이 섞여 있는 정원이고요. 이렇게 인공물을 감싸고 있는 식물들까지 정원 디자인의 일부가 됩니다. 비수화강과 시비엥토크시스키 다리가 보이는 최고의 뷰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폴란드 최고의 엘리트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하늘이나 정원을 올려다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정원을 열심히 가꿔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루프탑 정원은 폐쇄되니 참고해주세요. 도서관 내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부에 산화된 구리색과 통일감을 주기 위해 내부 구조물도 민트색으로 칠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식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도서관과 어울리는 청동 조각상도 볼 수 있고요. 고롱초 폴레참이라는 베이커리 카페부터 샌드위치 샐러드 자판기까지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내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산화된 빛깔이 도서관에서 무르익는 지식과 닮아 있습니다. 도서관 맞은편에는 한국식 식판에 밥이 나오는 대박이라는 식당도 있습니다. 도서관 근처에 오마라는 폴란드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메뉴가 있어서 주파, 수프하고 채식, 고기 요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폴란드 가족분들이 합석을 제안해 주셔서 웨이팅 없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파스타 면이 들어갔는데 꼭 수제비 같고 따뜻하게 몸을 녹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폴란드 대표 음식 피에로기, 피에로기즈 미행샘, 고기 피에로기를 먹었습니다. 소스에 찍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피는 두툼하고 쫄깃한 편이에요.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친절하셔서 처음으로 팁을 내봤습니다. 47주어티에 10% 4주어티를 드리고 왔습니다. 직원분도 이제 폴란드에서 서비스나 여러모로 특별하거나 이제 행복했다면 줘도 되지만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사탕도 받았고요. 바르샤바 동쪽에 있는 프라가 지역에 왔는데요. 이 지역은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파괴되지 않은 지역으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 건물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범죄나 빈곤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기도 한데 지금은 예술가와 청년층이 많이 모여서 힙한 동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프라가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코네세르는 폴란드 보드카 공장 부지를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보드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 그런 보드카 박물관도 있고요. 레스토랑이나 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가득합니다. 평일 낮은 조금 한적하게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나 공유 오피스 등이 들어와 있어서 활기차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뮤지엄, 갤러리, 디자인샵, 꽃집, 서점 등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옛 바르샤바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프라가 지구를 걸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바르샤바를 대표하는 비수화강에 잠시 들렀습니다. 여름 성수기 시즌이 끝난 9월 말이기도 했고 평일 오후라서 한적했습니다. 폴란드에는 합법적으로 살찌는 목요일이 있는데요. 이날도 목요일 퇴근길 저마다 도넛을 사가는 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숙소 들어가기 전 까르푸 익스프레스에 들렀습니다. 조리빵은 하나에 1,400원 정도로 저렴하고 식사빵은 더 저렴합니다. 구운 닭다리가 1kg에 8,100원 정도 하고요. 삼겹살은 한국이 2.5배나 비싸고 키에우바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과일 채소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급할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복잡한 도심과 떨어져 있어 지내기 좋았던 졸리브르즈. 낮은 층수의 아파트와 녹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4박 동안 내 집처럼 편안했던 에어비앤비. 호스트 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4박 5일 바르샤바 숙소 포함에 46만 2천원 썼는데요. 실제 여행은 3일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찐더블에 4일 정도 바르샤바 일정을 마치고 말보르크 성으로 이동합니다. 바르샤바 중앙역으로 가서 기차로 이동할 거예요. 메트로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바르샤바 중앙 기차역입니다. 9시 그드니아행 기차입니다. 플랫폼 2에서 타고요. PKP 인터시티 11호차 41번 선반 위에 짐을 올리고 자켓도 벽 쪽에 걸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말보르크까지 2시간 42분 걸리고요. 기차표는 68주어티입니다. PKP 인터시티 앱에서 2등석 66주어티, 이 바르샤바 교통권 2주어티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3일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푸쉐랩의 24로 트래블로그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검표 꼭 하니까 모바일로 QR 보여주시면 되고요. 여권을 함께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폴란드라는 이름은 슬라브어 폴레에서 유래했는데요. 기차에서도 끊임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보게 되실 겁니다. (15GOT) 짜리는 너무 작아서
특대형 22GOT짜리로 했고요. 여기에 22GOT 동전으로 넣고 키를 돌려주면 이렇게 사용 중으로 바뀝니다. 동전 없으면 영무원분께 바꾸면 됩니다. (17분) 정도라고 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식당에 들러서 점심도 먹을게요. 성 가는 길이 또 이렇게 예쁘네요. 레스토랑 모모고요. 파텔리아 BF 조바는 돼지 안심과 채소를 간장에 볶은 요리고, 플라체크포 치간스크는 감자전 사이에 고기를 넣어 먹는 요리입니다. 또 리조또, 오리, 생선 요리까지 메뉴가 다양합니다. 로소우 같은 스프 메뉴도 있습니다. 먼저 식빵 러스크와 차가운 요거트 소스가 곁들여 나왔습니다. 싱싱한 샐러드와 외지 감자, 닭가슴살 구이입니다. 모짜렐라 치즈, 폴란드 치즈가 유명하죠. 시금치까지 곁들여 더 깔끔하고 든든하게 먹었던 식사였습니다. 이렇게 티켓 발권 전에 지하에서 화장실이랑 물품 보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별로 락커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GOT 두면 되고요. 이 3.5시간짜리 역사 경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GOT고요. 티켓 사는 곳 왼쪽에서 오디오 가이드 무료로 제어해줬습니다. 이어폰 꽂고 스타트 버튼 누르면 되고요. 저 오렌지 깃발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헤드셋 늘렸는데 이게 맞나요? 아무튼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방향도 다 안내해주고요. 오디오 가이드가 친절하고 영어도 쉬운 형으로 돼 있어서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말보르크 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벽돌성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보르크 성이 처음 만들어진 건 13세기 독일 출신의 튜튼 기사단이 북방 십자군 전쟁을 위한 요새로 지었다가 아예 이곳에 정착하면서 자신들만의 나라이자 본부로 삼았습니다. 이후 기사단의 세력의 위협을 느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연합군을 결성했고 1410년 그룬발드 전투에서 기사단을 대파합니다. 결국 1457년 폴란드 국왕 카지미에시 4세가 말보르크 성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1772년 폴란드 분할로 인해 프로이센의 영토가 되는 시련을 겪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군과 소련군의 격전지가 되면서 성의 50~60%가 파괴됩니다. 이후 폴란드는 독일이 남긴 설계도를 바탕으로 복원에 착수했고 오늘날 우리는 중세 최고의 요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돌 많으니까 편한 신발 신고 오시고요. 튜턴 기사단이 독점했던 발트의 황금, 호박 작품들도 2000점 이상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쉽게 들어올리기 위한 장치고요. 이 우물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에서 기사단원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지붕의 펠리컨은 기사단의 희생정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디오 가이드를 수거함에 반납하고요. 말보르크 옆을 흐르는 노가트 강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이렇게 강변 따라 산책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레모네이드랑 먹거리도 판매합니다. 기차역에 이렇게 시간표도 붙어 있어서 제가 4시 43분 기차를 타는데 이렇게 5시 39분에 그다인스크에 도착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차는 콜레오 앱에서 예약했고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폴란드 북부 최고의 도시 그다인스크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비자냐.